이 책 엄청 유명하대. 필경사 바틀비? 오케이, 읽어보겠어. 읽기 시작했는데 당신의 눈동자에 생기가 있나요? 아마 없을걸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건가 싶은 그 감정. 네, 저도 압니다. 이 책이 왜 명작인지 모르겠다는 당신 아주 정상입니다. 근데 또 이상하게 자꾸 생각나요. 이해는 안 되는데 여운은 남고, 화는 나는데 눈물도 찔끔 나고. 이건 뭐 사랑인가요? 오늘은 읽다 말고 던질 뻔한 필경사 바틀비를 끝까지 읽게 되는 3가지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본을 시작하기 전에 바틀비가 왜 그랬는지 작가가 끝까지 설명을 안 하는 거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건 그냥 번아웃 교과서예요. 시작 부분에서는 바틀비는 일 잘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안 할래요. 딱 이 한마디로 일을 거부하고 대화를 단절하고 결국에는 굶어 죽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패턴 아닙니까? 출근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이직도 안 하고 퇴사도 안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식욕도 의욕도 인간관계도 다 귀찮아진 사람, 무기력과 소진을 안고 사는 현대인들이 사실은 이미 바틀비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은 시대를 초월해서 당신의 번아웃, 어쩌면 우리 모두의 번아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혹시 당신의 번아웃을 아무 말 못하고 있지 않나요? 라고 말하는 아주 조용하고도 무서운 거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틀비를 보면 이 인간 왜 저래? 그냥 게으른 거 아니야? 회사에 저런 사람 있으면 진짜 피곤하지 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착각일 수도 있어요. 앞뒤 맥락으로 보면 바틀비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할 수 없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런 무기력은 의지가 아니라 절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작가는 배경도 이유도 설명 안 해줍니다. 어떤 독자들은 바틀비는 죽음 선고를 받은 사람 같다라는 해석을 하기도 해요. 이미 삶에서 의지를 잃어버린 사람, 의지라는 게 사치인 거죠. 이건 단순히 일하기 싫은 게 아닙니다. 그냥 삶 전체가 흑백으로 보이는 상태, 죽어있는 듯이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말 안 하지만 이미 안에서부터는 썩어 문드러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 바틀비가 더 이상 낯설지 않죠. 이런 고전을 읽을 때 제일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이해는 안 되는데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 근데 그런 책이 진짜 오래 살아남습니다. 이 책도 그런 책입니다. 뭔가 아리송하고 찝찝한데 머릿속에 바틀비가 맴돌아요. 그 눈빛, 그 말투, 이런 것들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나도 바틀비처럼 살고 싶다라는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게으르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까 이야기한 힌트를 시작해볼까요? 1번, 바틀비는 인간이 아니라 거절의 화신으로 보는 겁니다. 일단 바틀비란 인간을 인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순간부터 과부하 걸리거든요. 바틀비는 일 시키면 그건 안 하고 싶어요. 파일 정리 좀 해달라고 해도 이것도 안 할래요. 이쯤 되면 얘는 바로 퇴사해야 되는데 라고 하게 바틀비를 진짜 인간이라기보다 거절의 영혼, 일명 노라고 말하고 싶은데 못 말한 당신의 분신으로 설정해놨어요. 우리가 회사에서 학교에서 저는 그건 좀 하려다가 삼킨 말들 있죠. 그 모든 걸 대신 말해주는 애가 바틀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을 때는 그냥 내 안에 있는 무기력, 무언의 반항, 신경싱의 응어리 이런 거를 사람으로 의인화했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갑자기 바틀비가 귀엽게 보입니다. 좀 짜증나는 멘탈 관리용 친구 같다고나 할까요? 2번, 화자는 상사가 아니고 내 스스로의 죄책감이라고 생각하기. 상사를 상사로 안 보고 내 속에 있는 죄책감으로 바꾸잖아요. 훨씬 다른 차원으로 읽힙니다. 상사는 단지 바틀비와 대립하거나 동정하는 외부 인물이잖아요. 하지만 그를 도덕적 자아로 본다면 소설 전체는 자기 분열의 서사가 됩니다. 이 프레임은 상사와 바틀비 사이의 긴장, 인내, 모순을 한 인간의 속마음으로 재해석하게 만듭니다. 상사는 바틀비한테 끊임없는 관용을 베풀어요. 그를 쫓아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바틀비가 단지 이상한 직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쫓아낼 때 발생하는 내면의 죄책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사는 사실 자기 안에 비생산적이고 비사회적인 나를 향해서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해석은 상사의 무기력을 단순한 연민이나 도덕심이 아니라 자기 분열과 죄책감이 만든 마비 상태로 볼 수 있게 합니다. 바틀비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상사는 그 죽음 앞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그냥 가버립니다. 이건 어떻게 볼까요?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고 남는다는 거, 나 스스로를 도덕적 인간이라고 믿게 만든 양심은 사실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거를 보여주죠. 이렇게 보면 필경사 바틀비는 사회적 비정상인을 다룬 리얼리즘 소설이 아니라 자기 연민, 양심과 도피 사이의 모순된
인간상을 그리고 있는 심리극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때요? 상사를 이렇게만 바꿔도 굉장히 다른 소설로 느껴지지 않나요? 이 힌트를 얻었을 때 완전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해석할 통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고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틀비가 고전인가 봅니다. 세 번째 힌트, 이왕 바꾼 거 동료까지도 바꿔볼까요? 아침에는 괜찮은데 오후 되면 자주 화를 내고 어수선해지는 터키라는 동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안에 있는 화가 많은 나, 폭발할 것 같은 나라고 보면 됩니다. 왜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해? 너무 답답해. 이럴 때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이 바로 터키입니다. 그 다음 동료로는 니피가 있습니다. 니피는 항상 뭔가 불편하고 일 처리에 예민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신경 쓰고 불만이 많아요. 이 사람은 누구라고 할까요? 벌써 눈치채셨네요. 역시 똑똑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걱정쟁이 나입니다. 이래도 괜찮은 걸까 하고 고민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진저넛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아무리 바틀비가 이상해도 신경도 안 써요. 이 아이는 내 안에 있는 습관대로 움직이는 나, 아무 생각 없이 일상만 반복하는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냥 학교 갔다 학원 가야지, 별 생각 없이 움직이는 내가 바로 진저넛입니다.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소설은 그냥 회사 이야기, 이상한 사람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서로 다르게 싸우는 내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바뀌는 거죠. 어떤 날은 바틀비처럼 아무것도 하기 싫고, 어떤 날은 터키처럼 짜증나고, 어떤 날은 니피처럼 불안하고, 또 어떤 날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면 나만 이상한 거 아니구나, 내 마음에도 여러 가지 감정들이 따로따로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책은 줄거리가 없어요. 기승전결을 굳이 따지자면 기, 일 시켰더니 승, 안 한다고 하고, 전, 계속 안 하고, 끝마무리는 그냥 애가 죽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운이 남아요. 이럴 땐 멘붕인데 덮으면 다시 생각이 납니다. 왜냐면 이 책은 이성으로 읽는 게 아니라 감성으로 앓는 책이거든요. 분명히 현실은 아니지만 그 현실보다 더 현실 같아. 우리가 평소에 미뤄두고 못 본 척하고 무시해온 그 감정들을 하나하나 긁어내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읽는 내내 이걸 왜 읽고 있지? 왜 자꾸 생각나지? 이런 감정이 들면 제대로 읽고 있는 겁니다. 이 필경사 바틀비는 읽는 내내 힘든데 읽고 나면 자꾸 생각나는 엑스남친 같은 책입니다. 처음엔 이해 못하지만 언젠가는 삶이 벽에 부딪힐 때 문득 떠오르는 책. 그렇다고 해서 엑스남친이 삶의 벽에 부딪힐 때 떠오르진 않지만요. 어쨌든 그때 다시 보면 바틀비가 남일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 책은 감정으로 느끼기만 하는 책이에요. 망설여지는 마음을 통과하는 법을 배우는 책입니다. 혹시 지금도 일하기 싫고 그냥 안 하고 싶습니다 라고 소리치고 싶으신 분 있으실 거잖아요. 그럼 당신 안에도 바틀비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친구 말 가끔은 귀 기울여 줘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필경사 바틀비를 한 번 더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